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내뱉는 말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태환 작가님의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에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넘어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운의 흐름을 어떻게 말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핵심 정수 10가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실행 방안들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당신의 말투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과 불평이 섞인 말투는 들어오려던 행운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들지만 긍정의 에너지가 담긴 말투는 보이지 않는 기회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설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뱉은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문장이 당신의 품격과 가치를 증명하며 결국 그 품격이 당신의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말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전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돈과 기회는 결국 사람이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말투는 부의 입구를 스스로 폐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던진 투덜거림이 혹시 소중한 귀인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투는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사다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경청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는 곧 당신의 평판이자 자산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줄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의 비전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위대한 시작은 상대의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십시오. 이 대목은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그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투는 결코 굴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영리한 투자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상대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언어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못한다, 힘들다, 안 된다는 말은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한계를 설정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바꾸십시오.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언어에는 확신과 가능성이 담겨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에는 변명과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아서 결국 당신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마침표 대신 어떻게라는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닫혀있던 가능성의 문을 하나씩 열고 당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빠서 말투가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말투가 나빠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뱉는 말이 내 뇌를 속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찾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감사의 말투는 우주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집중시키는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호의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호의가 찾아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 집중하는 마음을 풍요로움으로 전환해주며 현재의 상황을 긍정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달고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을 넘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자원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기장과 같아서 감사하는 순간
당신의 진동수는 부의 파동과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소한 순간들에 감사라는 언어의 옷을 입혀줄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기적 같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성공학 대가들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인지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경제적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 곁에는 항상 밝은 에너지가 감돌고 자연스럽게 좋은 운과 돈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섯째, 경청은 침묵으로 하는 가장 위대한 대화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며 그 신뢰는 곧 계약과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할 때 당신은 보지 못했던 정보의 이면을 읽을 수 있게 되며 상대방의 결핍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입을 닫고 귀를 열므로써 판을 주도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온전히 집중하는 정성스러운 배려이며 이는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경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며 이는 곧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독보적인 지혜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의 고수들은 상대가 마음껏 떠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심리적 부장해제를 하게 되고 고수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냅니다. 잘 듣는 말투, 즉 공감의 리액션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여섯째, 말의 품격은 단어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며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비속어나 은어, 지나치게 가벼운 말투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격조 있는 말투는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막이자 고귀한 인연을 끌어당기는 향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언어 수준이 곧 당신이 머무는 세상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제된 언어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며 이를 통해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기회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들로 당신의 인생을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는 정제되고 깊어집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현재의 말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의 격을 대변하고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품격이 있는 말투를 체득해야 합니다. 일곱째, 거절할 때도 예의를 잃지 않는 말투가 당신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안 된다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적을 만들 수도 있고 다음 기회를 약속받는 파트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제안에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말투는 당신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거절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골든타임입니다. 타당한 거절은 당신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담긴 배려는 당신의 평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례한 거절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줄지 모르나 예의 바른 거절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더 큰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지혜로운 전략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업을 하다 보면 무수한 거절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례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결코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거절이 내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절의 순간에도 따뜻함과 존중을 담은 말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질문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지시하는 말투 대신 질문하는 말투를 생활화하십시오.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의 지혜를 빌리는 행위이며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고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질문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 당신의 팀과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질문은 닫혀있던 사고의 회로를 자극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아서 올바른 질문 하나가 수만 번의 지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신의 통찰력을 연마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성장시키는 현명한 소통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질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령받을 때 반발심을 느끼지만 질문받을 때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세련된 말투가 바로 질문입니다. 아홉째, 확신의 참 말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비전에 동참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말투에 묻어날 때 세상은 당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단, 오만함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겸손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명료한 언어는 명료한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내뱉는 문장의 온도가 차가운 의심이 아닌 뜨거운 확신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에너지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들이 하나씩 실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말 속에 담긴 확신의 에너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 순간 당신의 진심을 담아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선포하십시오. 투자자나 고객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는 문장의 끝맺음이 흐릿하다면 나의 미래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명확히 맺고 자신감 있게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이 불을 부르는 체질을 만듭니다. 열째, 사과의 말투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을 전하는 말투는 갈등을 기회로 바꿉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며 그 용기는 타인의 깊은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조원 가치의 관계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진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쌓인 앙금을 녹여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언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있는 말투야말로 무너진 관계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신뢰의 성을 구축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처리하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깔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오히려 위기를 견고한 신뢰로 바꾸는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이제 이 책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10가지 색다른 실행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많이 만나는 3인에게 평소보다 15% 더 정중한 극존칭을 사용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투가 무너지기 쉽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을 VIP처럼 대할 때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환경이 고귀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묵의 3초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대답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를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을 여유있는 강자로 보이게 합니다. 셋째, 일주일간 단어 편식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부정적인 단어를 아예 금지어로 지정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단어 5가지만 골라 하루 종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언어의 근육이 바뀌면 생각의 근육이 바뀝니다. 넷째, 셀프 칭찬 녹음 파일을 만드십시오. 타인에게 하는 말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녹음해 들으며 내면의 자아와 화해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다섯째, 메아리 화법을 연습하십시오. 상대방이 한 핵심 단어를 그대로 한 번 더 언급해주며 맞장구 치는 기술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강한 신뢰를 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비즈니스 미팅 전에 미리 감사의 문장을 써두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미팅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미리 준비해두면 그 긍정적인 파동이 실제 미팅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일곱째, 무조건적인 예스 후에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상대의 제안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그 의도에 공감한 뒤 그런데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부정의 에너지를 차단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고단수의 말투입니다. 여덟째, 하루에 한 번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의 말투를 건네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나 편의점 직원에게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는 연습은 당신의 사회적 지능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행운의 경로를 열어주는 훈련이 됩니다. 아홉째, 감정의 이름표를 떼고 사실 위주로 말하십시오. 화가 날 때 당신 때문에 짜증나라고 하기보다 나는 현재 이런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네라고 주어를 나로 바꾸어 사실을 전달하면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열째, 말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내가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한마디와 가장 잘한 한마디를 적고 후회되는 말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았을지 교정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덧 부의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말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를 외부로 송출하는 안테나와 같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뱉는 문장들이 곧 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 주변의 사람과 자본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밀어냅니다. 많은 이들이 기술적인 성공만을 쫓지만 진정한 부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제된 언어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10가지의 책 내용과 10가지의 실행 방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부자의 주파수로 맞추는 훈련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의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여러분의 변화된 말투가 하루하루 쌓여 거대한 운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파도가 여러분을 상상조차 못했던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거대한 부의 기회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 자격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추인 말투를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의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유익한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